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우존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다우존스 지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네이버 증권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산업지수, 다우존스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냥 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뭐 3606 정도의 값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우리 코스피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정도죠. 상당히 높은 지금 숫자인데요. 자, 오늘은 일단 그 다우존스 지수를 구하는 방식인 주가 가중 평균 방식, 간단하게 우리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편입과 편출에 따른 지수 보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편입과 편출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처음 착안한 사람이 찰스 다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우존스의 다우가 바로 이 사람 이름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1884년도 상당히 오래전이죠. 요걸 창안했는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수많은 회사 중에서 우량주 30개를 그냥 산술 평균을 한 거예요. 이 산술 평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그냥 30과목의 시험을 봤다. 점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평균 낸 거예요. 그냥 점수를 다 더해서 30으로 나누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이걸 착안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정말 그런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 아무튼 이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방식을 우리가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우리가 코스피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걸 다뤘었는데 지금은 그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이 다우산업 지수랑 마찬가지로 요 산수평균 방식을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바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30개를 이제 평균을 내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게 좀 기업이 좀 쇠퇴하고 이러다 보면 그 30개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제 뭐 퇴출된다고 얘기하는데 퇴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새롭게 뜨고 있는 종목들은 새로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입과 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현재 지금 현재 다우존스 지수 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현재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게 지금 2021년 1월 12일인데요. investing.com 어플에서 이 어플만 되더라고요. 그냥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investing.com에서는 다우존스의 30개 종목의 주가를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요거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한번 좀 주가를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3M, 뭐 IBM, 골드만삭스, 나이키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상으로 다 들어가지 않는데요. 30개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30개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한 걸까? 그래서 일단 이 종목들을 평균을 해보면 안 나옵니다. 31,000.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 제가 여기 엑셀에다가 이 노가다로 이렇게 다 지금 30개의 종목들을 주가를 쭉 적어봤거든요. 여기 21년 1월 12일 주가로 이렇게 셀 위에 3M, 제 밑에 홈디포라는 기업인데 이렇게 했는데 일단 다 더했더니 4,712.92가 나오고요. 요거를 30으로 나눠보면 이 값이 안 나옵니다.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봐도 지금 뭐 만을 넘는 만 달러를 넘는 기업이 없죠.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걸까? 실제로 평균은 여기 전체 내보면 15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 걸까? 자, 이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보정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값이 좀 다르게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찰스 다우가 1800년도 후반에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 30개 종목에 아니면 퇴출되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지수를 보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보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과 퇴출은
코스피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거나 신규로 나가는 요 신규 상장과 상장 폐지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네, 개념이 좀 다른데, 왜냐면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신규 상장이라는 얘기는 어,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던 거를 거래될 수 있게 등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폐지가 되면은 이제 정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다우지수에서 편입 뭐 되기 전에도 사실은 그냥 뉴욕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리고 퇴출된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30개 지수를 구할 때 걔를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 텐데 사실 다우존스가 30개의 기업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5개로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알파벳으로 5개 종목을 A부터 E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산술평균, 5과목의 평균이라 생각하면 되죠. 평균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5로 나누면 되겠죠. 요 나누는 값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보면 그 재수, 피재수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나눌 때 쓰는 값을 우리 재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재수가 5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우 5 지수라고 얘기할게요. 다우 5 지수를 계산하는 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이렇게 제가 이제 편의상 해놨는데, 요게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쓰면 뭐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3일이 주식시장 열리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1일, 2일, 뭐 이게 3일이 아니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5일, 6일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식시장 거래되는 날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거래일은 1, 2거래일은 2, 그렇게 되면 3거래일은 5일이 되고 6일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뜻으로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개 종목이 첫날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 더해보면 2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산수평균하면 5로 나누면 되겠죠? 4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주가가 이렇게 뭐 100이었다가 110으로, 10은 그대로 뭐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압이 230이면 뭐 이렇게. 그다음 3거래일도 이렇게, 4거래일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우 지수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실제로 30을 나눠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 있다 보면 이제 종목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0개의 기업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인터넷이 느려서 제가 미리 좀 찾아놓은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매일경제 기사에 보면 다우지수 터줏대감 엑소모빌도 퇴출 이런 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엑소모빌이라고 하면 워낙 유명한 그 석유 관련된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정말 여기 지금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한때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할 정도로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네, 지금 작년 8월 달에 엑소모빌이 퇴출되는 결정이 돼서 다우지수에서 빠지게 됐어요.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같이 빠진 회사가 2개가 더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잘 알고 계시는 화이자 그리고 방산기업인 레이시온 이렇게 빠지게 됐고요. 새로 다른 기업이 생명공학과 우주공학 쪽에서 3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입과 편출로 인해서 교체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아까 사거래까지는 아까 전에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E라는 기업이 빠져나가고 F라는 기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35달러일 때 나가고 20달러일 때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A, B, C, D, E가 아니라 F를 가지고 합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15가 작아졌으니까 합도 15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5를 나누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다우 5 지수가 47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다른 지금 종목들은 보다시피 주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E라는 기업이 나가고 F가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게 지금 다우 지수가 산 만큼 하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맞춰주는. 그래서 얘를 다시 50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제 할 건데요. 자, 같이 보시면 일단 자, 똑같이 20이고 더하면 235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5를 나누지 말고 다른 값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235에서 얼마를 나누면 50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계산식을 위에다가 썼습니다. 235에서 얼마, x라고 할게요. 그래서 나눴을 때 50이 나오냐? 이렇게 해서 여기 x를 이항하고 50을 이항을 하면 즉 235에서 50을 나누면 여기 x값이 4.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요 나눠주는 값을 다우 제수라고 얘기하는데 요 다우 제수를 이제 5를 쓰지가 않고 4.7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로 나눠주면 다시 5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신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0이 나오도록 S값을 찾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50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액면 분할할 때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어, 경제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애플 액면 분할 다우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기사인데 애플이 작년에 액면 분할을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애플은 주식 한 주를 네 주로 쪼개서 액면 분할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다우존스 지수에 대한 그 산출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종목들 A, B, C, D, E 이렇게 다섯 종목이었다가 이제 종목 교체가 이루어져서 뭐 F로 이렇게 가는 그 상황에서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거래일 이후에 이제 또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자, 지수 보정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주가가 또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합을 구해 보면 250이 나오고 일단은 우리 지금 재수는 그러니까 다우존스 재수는 4.7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자 이렇게 53.1915 이렇게 계산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거래일이 끝나고 나서 요 A라는 종목이 지금 100달러에 거래가 됐었는데 요게 한 주가 10개 주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에 100달러니까 이게 10개로 분할되면 하나는 10분의 1인 1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바뀌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요 합이 이렇게 160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평균을 내보면 당연히 평균값도 이렇게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보면 원래 5거래일 끝나고 나서 53점 얼마 얼마 이렇게 지금 다우지수가 나왔는데 지금 주가 변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A라는 종목이 어, 10개로 분할하면서 주가가 10분의 1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다우 지수가 거의 뭐 무려 20이나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럴 때도 이제 지수 보정을 해주게 되는데 자,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 여기 주가는 똑같고 요 160에서 과연 얼마를 나눠줘야지 원래 53.1915로 나올 수 있느냐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을 위에 잠깐 확인해 보면 160에서 과연 얼마 즉 x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53.1915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처럼 계산을 해보면 x값은 3.00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우지수가 또 떨어지게 되죠. 작게. 그래서 요 값으로 계산해주면 원래 기존에 나왔던 다우지수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면 분할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의 다우지수는 얼마일까? 지금은 과연 나눌 때 얼마로 나눌까? 그 부분인데, 지금은 이 값이 상당히 작아져서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 21년 1월 12일에 다우지수 값은 0.151987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해서 구해보니까 이 정도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액면 분할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요 다우존스 지수 참 문제가 많은 녀석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볼게요. 자, 여기 뭐 그림에는 좀 문제 있는 좀 비행 청소년처럼 보이는 이런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거 지금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 좀 다우지수가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 두산백과를 참고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가가 큰 종목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주가는 뭐 300달러짜리도 있겠고 또 좀 작은 주가가 좀 싼 종목은 뭐 10달러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러다 보면 평균을 냈을 때 주가가 큰 종목에 의해서 아무래도 다우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이게 사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영향을 받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큰 종목일수록 아무래도 이익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좀 더 크게 영향을 줘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주가가 크다고 해서 사실은 음, 주가라는 거는 사실 그 기업의 이익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100달러 하던 거를 앞에서 본 것처럼 뭐 10개로 분할하면 하나가 10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100개로 분할하면 1달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가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단순히 주가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영향을 좀 크게 주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다음으로 편입되는 종목수가 30개로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종목들이 엄청 많을 텐데 고작 30개를 가지고 뭔가 지수를 만들어서 그걸로 뭐 시장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너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종목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앞에서도 봤지만. 그래서 이전과 좀 다른 속성을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지만 그 뭐 엑선모빌은 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바이오 종목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존에 좀 에너지 성향이 좀 갖고 있었었는데 다우존스가 에너지가 나가고 바이오가 들어가면 좀 바이오 속성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있어요, 사실. 근데 물론 그 종목 교체를 할 때 좀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을 해서 종목 교체를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가 평균 방식과 오늘 배운 다우존스 지수 방식이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코스피 지수 산출 방식인 시가총액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시가총액 방식의 장점을 한번 보면 일단은 자, 전체 종목을 모두 반영해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라는 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주가 평균 방식의 장점은 일단 계산이 간편하겠죠. 왜냐하면 뭐 종목이 30개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한 30으로 나누고 나중에 물론 재수가 바뀌긴 하지만 그 재수값만 알고 있으면 간편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수의 우량주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방식의 단점은 일단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좀 왜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 대체로 보면 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올랐고 다른 종목들은 뭐 이렇게 상승이 안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가 평균 방식의 단점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어, 우리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거는 S&P 500 지수가 더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개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주가가 높은 종목에 의해서 이제 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어떤 좀 간단한 사업 모델을 지닌 그러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그로부터 주식이 어떻게 이제 발생되는지 그 과정을 좀 쉬운 예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